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65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고요. 김효빈입니다. 네, 그리고 이세욱 팀장.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어려운 주제 했던 손병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세 분 다 기자다 보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시작 전에 저희가 이번 취재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좀 고민이 많았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동종 업계고 어쨌든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송 기자? 그죠. 사실은 뭐 연합뉴스의 일반 기자들은 어떻게 보면 날벼락 맞은 걸 수도 있잖아요. 출입처나 일반 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있더라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대부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몰랐을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많은 그 기자분들이 너는 뭐 얼마나 잘났냐, 약간 너는 뭐 이런 기사 쓸 자격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저도 막 과거까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담감이 컸는데 제가 또 부담감이 큰 만큼 전직 직원, 제보하신 분.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연합뉴스라는 매체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 힘 같은 걸 느껴서 그런 부담감도 있는데 그 제보하는 분의 마음은 어떨까? 뭐 정말 공신력을 찾아야 한다, 연합뉴스가 신뢰를 찾아야 한다,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담감이 있지만 보도를 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연합뉴스뿐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연합뉴스가 최근 이제 양대 포털에서 기사 검색이 안 되도록 지금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좀 더 불거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형 광고, 저는 약간 계속 아까 저 스튜디오에서도 좀 헷갈리는 게 기사형 광고가 그러니까 광고인 건데 마치 이제 광고형 기사로 쓰니까 그렇죠. 이 두 개가 정말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말씀이세요. 네.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뉴타운 개발 예정, 이곳에 첨단 단지 들어설 걸로 예상. 이렇게 되면은 마치 이제 부동산 기획 기사처럼 보이지만 알고 봤더니 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돈을 받고 써줬다든지. 이제 이게 아주 전형적인 기사고요. 그러니까 특히 지면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닷컴에서만 볼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이쪽을 약간 칭찬해주는 듯한데 이런 느낌이 좀 아주 강하게 드는 기사 중에 상당수가 이런 말 그대로 기사형 광고로 이제 걸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즈 채널에 주로 올라온다든지 난데없이 그냥 신문지를 넘기시는데 이게 상당히 큰 면을 할애해서 밑에 그 아파트 분양 마치 올라갈 것 같은 조감도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기사로 돼 있는데 광고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일단 이런 게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분명히 대가를 받았고 또 보도자료를 준 대로 거의 기사에 실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특히 문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뭐 무슨 광고다, 뭐 특집이다, 뭐 협찬을 사실 받았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즘에 뭐 SNS 그 인플루언서들도 뒷광고 논란 있고 나서 뭐 광고, 협찬 그냥 뭐 대놓고 쓰잖아요. 그렇죠. 뭐 유료 광고 포함. 네. 최소한 이거라도 네. 써야 된다. 네네. 맞아요. 예. 독자들도 요즘은 그런 걸 많이 접하니까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대충 보면 아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연합뉴스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점에서 지금 문제가 더 커졌죠. 문제가 커진 거죠. 믿은 만큼 더 약간 논란 뭐 이런 게 있는 거. 네. 사실 조중동도 많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뭐 과거에 광고 자율 심의 기구 이런 데 보면은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조선일보가 1위고 뭐 네. 한경, 매경. 근데 이제 뭐 특별히 이게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주의, 경고하고 또 넘어가고 뭐 이런 문화가 좀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김혜호 뱅커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조선일보가 그랬다. 그럼 이제 사기업이니까 마음에 들고 말고는 이제 개인의 판단의 문제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강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는데 연합뉴스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 기사형 광고라는 게 참 언론사에서 뭐 오보가 나갔거나 뭔가 잘못되고 이런 걸 고치고 정정하고 이런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려고 하다가 벌어지는 일이니까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저희도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이 기사형 광고 같은 거는 작정하고 한 거잖아요. 현혹을 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형태인데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광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사처럼 보이게 해야 사람들이 더 믿을 것 같은 그렇죠. 그 신뢰 바로 그 지점을 이용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이게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걸 당사자 그 일을 하셨던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분도 처음에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막 뚜렷하게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사실 추적을 한 거죠. 어떤
이름이 이게 기자 같지는 않은데 계속 그 바이라인이 실리니까. 그렇죠. 바이라인은 이제 말하자면 취재에 뭐 MBC 뉴스 뉴스 손병선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저희는 이제 바이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추적을 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구나. 네, 뭐 언론사가 이제 선을 지키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희 취재에 이제 뭐 응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미디어오늘 보도가 있었고요. 예. 그 뒤에 연합뉴스 사측의 대응도 사실 조금 이해는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일단은 쉬쉬하면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잦아들 것이다.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들도 다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뉴스 그 제휴평가위원회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대요. 아니 이게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A 회사가 우리한테 기사형 광고를 줬는데 다른 신문도 비슷한 시기에 뭐 같은 식으로 했다던가 이렇게 해서 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좋게 넘어가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좀 접근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분명히 물증이 있고 드러난 거랑 그 의심하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재평의 위원들이 아,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겠다 해서 30일 노출 중단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30일 중단이 될 정도로 이제 벌점을 많이 받은 거니까 네네네. 이거는 재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연합뉴스 퇴출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란 게 아, 설마 연합뉴스를 포털에서 아예. 네, 연합뉴스가 언론사 기사들이 쭉 있으면은 그래서 좀 제일 먼저 한번 연합은 어떻게 썼나? 이런 정도로 공신력 있는 매체인데 포털에서 1년 동안 뺀다고 하니까 아, 저도 놀랐죠 사실. 사실 그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스트레이트에서 이지성 기자가 취재를 했던 네이버와 다음 이 두 양대 포털의 가장 전면에 뜨는 기사를 쭉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스트레이트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합뉴스가 네이버에서도 1위,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기사가 양대 포털에서 가장 메인 뉴스 화면에 노출되는 양이 많았던 걸로 제가 그 데이터를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지내고 있는 뉴스 통신사다. 그러니까 통신사 그러면은 제일 유명한 데가 뭐 어쨌든 저쪽에는 이타르타스라든지 교도 AP 뭐 그다음에 이제 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를 생산해서 저희 언론사들한테 뉴스를 사실 또 팝니다. 그렇죠.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저희한테 파는 거고 또 포털의 메인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클릭을 통해서 또 발생하는 수입도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규모가 큰 언론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KBS는 이제 그 재난방송에 있어서 국가기관 재난방송사라는 명목으로 수신료를 받는 명목 중에 가장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라는 명목으로 1년에 거의 300억 원 이상의 우리 국민 세금이 또 투입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공영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회사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욕심을 내는 뭐 마음도 알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최소한 연합뉴스가 해서는 안 될 행위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마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연합에서는 계속 32일 중단이 됐는데 왜 우리가 또 1년을 추가로 퇴출이 돼야 되냐 이런 이중 제재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곧 법원에서 이거를 좀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또 재평이가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 이걸 언론 탄압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반박을 하는 건 조금 너무 적절치. 나간 네. 해명이 아닌가, 반박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아이템이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복붙 기사, 그리고 탄춘문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는 우리가 후로 왔으니까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뭐 보배드림 뭐 이런 데에서 그냥 긁어다 쓰는 커뮤니티발 기사들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보배드림에서 뭐 인기 게시글 20개를 이렇게 뭐 보니까 그 중에 4개는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거기에 올라오는 글은 일단은 좀 기자들이 보고 있다. 이렇고 그리고 오히려 기자들이 보고 있다는 걸 이제 그쪽 유저분들도 알아요. 그렇죠. 알아서 맞습니다. 기사화를 시키고 싶어하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게시글들도 있어, 사실 있어요. 저는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제일 좀 웃겼던 기사 중에 하나가 상견례 집으로 해물 뚝배기집 적절한가요?
논쟁적이네요. 또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남자 집안 측에서 조금 뭐 이런 상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정식이라는 간판인데 해물 뚝배기만 나오고 반찬만 나오는 가게였다. 의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적절치 않았다. 그래서 내가 계속 결혼을 해야 좀 되나? 약간 지금 진행해야 미루게 되나? 됐다. 어. 뭐 이런 이제 커뮤니티 글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게 기사화를 해서 뭐 마지막은 늘 이런 식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고 끝났는데 이게 과연 기사 가치가 있는 기사인가? 특히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들 최근에 고부 갈등도. 기사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빨리 클릭해가지고 댓글에서 한번 싸우세요. 뭐 이런 판을 깔아주는 듯한 네이트판이 그 의미의 판인가? 싸움판은 아닐 텐데. 예. 취재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사실은 그냥 게으른 거죠. 사실관계가 게으른데 없지. 클릭 수는 나올 것 같으니까 자극적이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도 사실 스트레이트 본방이 끝나면 최근까지도 저희 뉴스를 요약을 저희보다 빨리 하셔가지고 예. 저희 내용으로 클릭 수를 가져가시는 그런 언론사들이 매체들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참 이렇게 보고 있다 저희도 이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데스크들이 저희 거 요약 기사를 써요. 아 그래요. 미리 써서 이제 저희 방송 시점에 맞춰서 이제 출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남의 컨텐츠를 베끼는 거에 대한 이 경각심이 없는 거 이것도 좀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이거는 써줘요? 아 그렇죠. 예, 다 그건 쓰죠. 쓰죠. 네, 인용을 그거는 다 쓰죠. 쓰긴 쓰는데 클릭은 내가 먹겠다. 저희보다 빨리 나가니까. 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그렇죠. 아 남들과도 똑같게. 그리고 캡처도 네. 다 하셔가지고 정성스럽게 하시긴 하는데 좀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제일 그거. 궁금한 건 그러면 진짜 돈이 돼요? 좀 알아봤어요, 송 기자? 딱 그것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클릭수 이퀄 머니 이게 네. 되는 구조인가요? 근데 그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어떤 매체가 있으면 조회수가 이제 쌓이고 사실 조회수는 뭐 거의 게임처럼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게 쌓여서 어떤 매체가 아 우리가 이 정도로 독자들을 끌어들인다 하고 힘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광고 협상에서 조금 올라갈 수가 있고 더 큰 거는 쉽게 말해서 뭐 기업들을 좀 뭐 비판하는 기사라든가 이런 거를 썼을 때 아 우리가 만만치 않은데야라고 해가지고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건 그 기업이든 아니면 다른 기업이든 뭐 광고 협찬을 받아내면 이제 그거는 큰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2차 수익까지 기대하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아나운서가 되면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육을 받습니다. 너는 뉴스를 해야지 뉴스에 나오면 안 된다. 뉴스 진행을 해야지 뉴스에 나오면 안 된다. 이제 특히 사회면이나 이런 데 나오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근데 사실 저도 이거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까지는 아니고 네. 한때 이제 저는 스포츠 중계를 하니까 중계에서 조금 이제 그 성차별적인 언행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 미녀 선수다 이제 이런 얘기 우리 이제 점점 안 쓰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수는 선수로만 봐야죠. 그건 맞는데 그런 이제 담론이 나오는 좀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있는 발언들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뭐 구글 사례. 사례들 모음집 같은 거를 이제 인터넷상에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다른 어떤 종목을 중계를 하고 있을 때 MBC가 거의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 참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죠. 뭐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고 정정할 건 정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한 멘트가 아니고 해설위원이 하신 멘트 중에 제가 약간 쎄해서 바로 정리를 하고 갔던 멘트가 있었는데 그걸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그 모음집에 그게 들어가 있었고 이제 저는 억울한데 그걸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 방법은 제가 잘 모르고 그렇죠. 이제 그런 누가 상황인데 썼는지도 정확치 않으니까. 이제 그것만 보고 기사를 쓴 기사가 이제 다 처음 나온 거예요. 이번 뭐 어떤 대회 중계에 이런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MBC는 제 이름이 나오면서 뭐 이 종목 중계 중에 이런 부적절한 멘트를 했다가 나와버리니까 저한테는 어쨌든 제 명예에 직접적으로 이거는 제가 타격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기사를 베낀 기사가 또 한 3개, 4개인가가 나온 거예요. 또 복붙 기사가 붙었고. 네.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요 자료를 보고 그대로 베낀 기사를 그대로 베낀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기자 한 분과 제가 통화를 했죠. MBC 허유로 아나운서인데 방송 보셨냐? 그것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멘트의 출처가 정확히 저라는 걸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약간 돌리는데 누가 봐도 안 보셨네라는 건 확실히 딱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안 보셨죠? 그랬더니 보지는 못했고 자료를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확인은 저한테 하셨습니까? 했더니 결국 정정을 해주시긴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했고 저는 그래도 기사가 쓰이는 프로세스를 다 아는 사람이 그렇죠. 제가 MBC 직원이라는 걸 밝히고 전화를 했으니 그 정도라도 연결이 빨리빨리 됐지.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시민들이 시청자 여러분 중에 그런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기자와의 연결은 쉽겠으며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을 모르는 분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도 너무나도 막막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회복 자체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래서 저한테 삭제를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정정된 내용을 기사 서두에 명확하게 표시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정정합니다는 명확하게 붙이셔라. 라고 해서 그렇게 되긴 됐거든요. 그래도 처음 보신 분들은 그 나중에 그거 안 보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멘트 한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복붙 퍼레이드가 벌어질 때 가장 1차적으로 하는 일이 제일 먼저 쓴 그렇죠. 베끼다 보니까 그렇지. 예. 1차로 이 복붙 기사를 저는 맞아요. 유포했다고 표현해도 별로 미안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유포를 한 첫 번째 생산자를 찾는 게 참 급선무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하철에서 뭐 어떤 여성분이 뭐 쓰러졌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안 않았다.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줄줄줄줄 기사가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남성분이 도와줬고 도와줬다. 뭐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119 구급대원 증언이 나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우르르르르르 양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언론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손병상 기자 같은 친구들은 얼마나 그 비하의 단어를 들을 때마다 힘들겠어요. 더 웃긴 거는 그래서 그게 바로 잡히면 또 그 바로 잡힌 기사들이 또 주르르르르 그렇죠. 그것도 이제 복붙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우리 후에서 드렸는데 일단 경악, 충격, 헉 이런 단어 들어가는 기사만 피하셔도 최소한의 가장 저급의 기사는 좀 피하실 수 있다. 경악, 충격, 경악할 만한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또 그런 단어를 또 안 쓰시더라고요. 온라인 뉴스 유행이 대응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국내 뉴스의 언론사들도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네. 이런 분들이 기사를 쓰다 보니까 또 그거를 사용자들이 안 클릭을 한다. 그렇지. 아셔가지고 이제는 안 본다. 그런 단어를 안 쓰시고 문제는 공신력인 언론사들이 그런 이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온라인용이에요. 딱. 뭐 이를테면 뉴스의 신문사들이 자기네 지면에는 차마 못 씻는. 못 씻는 약간 낯 뜨거운 내용들도 온라인의 낮 시간대 클릭수 유발을 하기 위해서 낮 시간대. 요즘은 쓰기 시작하더라. 네. 이건 한번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그 황색 저널리즘,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좀 부끄럽죠. 같이 우리도 이제 언론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만 하기 위한 인력을 또 따로 고용해가지고 그렇죠. 저는 기사 보니까 저희 오늘 내용 중에 뉴스타파 기자신가요? 네. 맞아요. 그분이 인턴 석 달 했는데 현장에 3번 나가봤다고 맞습니다. 안에서 이거 하느라고 그렇죠. 예, 뉴스타파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전 직장에서 인턴을 했는데 현장에 나가본 적이 없다. 사실 MBC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뭐 비 오는 날에 소세지빵 뭐 이런 흑역사를 그냥 저희도 진짜 회사 상태 안 좋았을 때 저희도 뭐 다 해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려고 저희도 되게 지금도 노력을 계속 MBC 보도국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거고 전하는 아나운서들 앵커들도 얼마나 좀 창피하고 가이라인 남으면 생태계의 문제죠. 맞아요. 뭐 그걸 쓰는 그분들이 그걸 딱히 좋아해서 그렇죠.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 결국에 이제 한국 언론 시장은 어쨌든 포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시장 자체 구조를 얘기하지 않고는 맞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난망한 거. 네. 근데 참 그것도 포털은 언론사냐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정말 포털이 언론사가 돼버리는 순간 너무 규제를 받아야 될 게 많아지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하고 싶은 명제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기사를 노출할 것이냐 또는 노출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저도 뭐 이렇게 오늘 기사를 보면서 우리 송 기자가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니네는 뭐 얼마나 뭐 깨끗하다고 뭐 이제 이런 얘기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또 저희 입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더 안 하고 싶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뭐 기레기, 뭐 심지어 기덕이, 뭐 이제 이런 비하적인 표현까지 하시는 상황은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결국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겠어요. 아까 이제 클로징 멘트에서 우리 김효 뱅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남아있는 신뢰를 조금씩이라도 높이고 넓히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참 얘기하기 어렵네요. 어렵죠.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스트레이트 잘하겠습니다. 예. 뭐 드릴 말씀이 없네. 일단 저희부터 잘하면서 계속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니네도 어쨌든 한 통속 아니야라는 얘기 듣지 않도록 저희 내부든 저희와 같은 동종업계든 정말 어떤 성역을 두지 않고 스트레이트는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취재할 것이 있으면 어디든 하겠습니다. 예. 그게 아마 그렇죠, 팀장님? 네, 그게 맞습니다. 아마 드릴 수 있는 약속이 아닐까. 어쨌든 오늘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스튜디오 녹화를 정말 1도에 양단하면서 끝내버리신 우리 손병상 기자. 네. 오늘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뭐 역대급이었다. 진준이보다 3배쯤 빨리 끝낸 것 같네요. 녹화장을 압도한. 예. 클로징도 한 번에. 클로징도 한 번에. 이런 거 꼭 틀린다 또 네. 이제.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부탁합니다. 오늘 손병사는 날이 아